집에 절대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7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에 절대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 운기, 그리고 삶의 흐름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잘못된 물건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심지어 불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지리와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어떤 물건은 집에 들이는 순간 화목을 깨거나 불쾌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이 그 위험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집을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지킬 수 있는지 친근하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남이 오래 사용한 가구, 여러분 중고 가구 좋아하시나요? 빈티지한 멋, 저렴한 가격,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중고 가구는 매력적일 수 있죠.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이 가구들이 주의 대상이에요. 왜냐고요? 오랜 시간 사용된 가구는 이전 소유자의 삶의 흔적과 기운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운이 여러분의 집과 맞지 않으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따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사망자의 유품 가구는 절대 피해야 해요. 이런 가구에는 사의 기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침대나 소파 같은 가구는 이전 주인의 슬픔, 스트레스, 심지어 병의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물건이 집에 들어오면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집안을 감싸면서 가족 간의 화목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만약 중고 가구를 정말 들여야 한다면 반드시 정화의식을 해보세요. 소금을 뿌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해바라기씨나 백초 같은 자연 요소로 기운을 새롭게 정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전 주인의 기운을 덜어내고 가구를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남이 쓰던 날카로운 도구, 칼, 가위, 톱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중고로 구입하는 건 어떨까요? 풍수지리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흉기로 분류해요. 날카로운 물건은 싸움이나 상처, 갈등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래 사용한 주방칼을 집에 들여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칼에는 이전 주인의 분노, 스트레스, 심지어 다툼의 기운이 배어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물건이 집에 들어오면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 커지거나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런 도구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집안의 에너지가 날카롭게 갈라지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질 수 있죠. 그러니 중고로 산 날카로운 도구는 꼭 피하거나 최소한 정화 작업을 철저히 해서 사용하세요. 남이 걸어둔 그림이나 액자. 그림이나 액자는 집을 꾸미는데 정말 멋진 아이템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오래 걸어둔 중고 액자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림에는 그린 사람이나 소유했던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특히 이별, 슬픔, 죽음, 고통 같은 부정적인 주제를 담은 그림이라면 집안에 어두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에서 오래 걸려있던 풍경화가 겉으로는 예쁘게 보여도 그 집에서 겪은 슬픔이나 갈등의 기운을 품고 있을 수 있죠. 이런 그림을 집에 걸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어서 가족들의 기분이나 운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중고 그림이나 액자를 드리고 싶다면 그림의 배경이나 주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작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정화의식을 통해 기운을 깨끗이 정돈하세요. 망자의 물건, 옷, 지팡이, 도구 등 망자의 물건은 가장 조심해야 할 품목이에요. 풍수지리와 전통적인 믿음에서는 망자의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죠. 이런 물건들은 망자의 기운, 특히 사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집안의 운기를 흐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지팡이, 심지어 작은 도구라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면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질 수 있죠. 물론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유품을 기념으로 보관하는 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관만 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옷을 입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건 그분들의 기운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셈이 되니까요. 망자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깨끗한 상자에 따로 모셔두고 정기적으로 소금이나 향으로 정화하세요. 깨진 거울이나 유리 제품. 깨진 거울이나 유리 제품은 풍수지리에서 절대 집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으로 꼽혀요.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깨진 거울은 그 반사 기능이 왜곡되어 좋은 기운을 흩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깨진 거울을 집에 두면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거나
불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깨진 유리 제품은 날카로운 에너지를 발산해서 집안의 평화를 해칠 수 있죠. 중고로 산 거울이나 유리 제품이 깨져 있지 않더라도 이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팁: 거울이나 유리 제품을 새로 살 때는 깨끗한 새 제품을 선택하고 집에 들이기 전에 물로 닦거나 소금으로 정화하세요. 깨진 물건은 즉시 버리는 게 좋아요. 고장난 전자제품, 예를 들어 작동하지 않는 TV, 라디오 또는 오래된 컴퓨터 같은 물건도 집에 두면 안 되는 품목이에요. 전자제품은 현대적인 기운을 상징하지만 고장나면 그 기운이 정체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풍수지리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재물운이나 건강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중고로 산 전자제품이 고장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이전 주인의 부정적인 기운까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스트레스나 좌절이 담긴 고장 난 노트북이 집에 있으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질 수 있죠. 팁: 전자제품은 새 것을 사거나 중고라도 완벽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장난 물건은 수리하거나 즉시 처분하는 게 좋아요. 인형이나 마네킹, 마지막으로 인형이나 마네킹도 조심해야 할 물건이에요. 특히 중고로 구입한 인형은 이전 소유자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강하게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풍수지리에서는 인형이 사람의 형상을 닮은 만큼 그 안에 특정한 기운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깃들기 쉽다고 봐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애착이 강하게 담긴 인형이나 슬픔과 관련된 인형은 집안에 불안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어요. 마네킹도 마찬가지예요. 상점에서 사용된 마네킹은 여러 사람의 시선과 에너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팁: 인형을 드리고 싶다면 새 것을 구입하거나 중고라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담긴 물건인지 확인하세요. 정화의식을 잊지 마시고요.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물건: 신발. 마지막으로 집에 드리는 물건은 아니지만 선물로 주고받는데 주의해야 할 물건이 있어요. 바로 신발이에요. 한국 속설에서 신발은 사람의 길을 상징한다고 하죠. 즉 인생의 방향, 이동, 그리고 운세의 흐름과 깊이 연결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도망간다거나 인연이 끊어진다는 속설이 있죠. 특히 연인 사이에서 신발을 선물한 후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풍수지리에서는 신발을 관계의 이동이나 기운의 분산으로 해석해요.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의 운세나 관계가 분산되거나 멀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예외와 팁: 부부나 자녀에게는 응원과 행운의 의미로 신발을 선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때도 받는 사람이 소액이라도 돈을 내도록 유도하면 미신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000원이라도 주고받으면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죠. 여러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세가 머무는 소중한 장소예요. 오늘 소개한 7가지 물건: 오래된 가구, 날카로운 도구, 중고 액자, 망자의 물건, 깨진 거울, 고장난 전자제품, 그리고 인형은 모두 집안의 기운을 흐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에요. 물론 중고 물건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화의식을 통해 깨끗이 정돈하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으면 충분히 새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신발 선물,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면 작은 돈을 주고받는 팁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집을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집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항상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